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분석을 같이 해볼 저는 송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6월 모의평가를 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각 지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역시 비문학이 많이 어렵죠. 네, 독서 영역에서 확실하게 변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좀 이때까지 잘못 공부해 온 게 만약에 지문과 선지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이때까지 문제를 풀어왔다면 1, 2, 3번 이 첫 지문부터 잘 안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독서 선지 자체가 보면 1대1 대응으로 풀 수 있는 선지가 없습니다. 네, 선지 하나하나가 다 뭔가 정보를 조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재진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독서를 기출 문제만 맞추는 그런 공부를 해왔거나 아니면 눈가를 맞춰오는 그런 공부를 해왔다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6월 모의평가 전에 왜 사설 모의고사를 치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점수가 한 20점, 30점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눈깔 맞추기 공부를 해온 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각 영역별로 조금씩 살펴봅시다. 독서가 아마 가장 큰 키워드였을 거예요. 네, 1번부터 3번 지문을 보시면 요게 신유형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유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봤으니까 신유형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봤을 건데요. 네, 그래서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그 평가원 쪽의 입장 이런 걸 살펴보자면 독서가 원래 15문제였는데 17문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비 시행에서 보여준 거는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 새 지문은 그대로 지문 숫자는 유지할 건데 대신에 문제에 좀 더 독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를 좀 더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학습 활동을 만들어서 글을 재구성하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더 낸다든지 하는 그 교과서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두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떤 걸 내본 거냐면 독서 방법론에 관련된 지문을 하나 더 내본 겁니다. 옛 성현들의 독서나 현대인들의 독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문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서 방법론과 관련된 지문을 세 문제를 내서 그러면 다른 지문에서 문제 숫자를 하나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배치를 조정해 보겠다라는 걸 드러낸 건데 제 생각은 아마 9월에서도 다른 신유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예비시행 체제로 갈지 아니면 6월 모의평가 체제로 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실험적인 성격을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가나형이 최초로 소개가 됐잖아요. 예비시행에서 최초로 소개가 됐고 6월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제로 나왔고 시험을 쳐봤고 그 다음에 9월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가나를 제시해봤고 수능에서 그 가나 형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듯이 9월에서는 비슷한 유형인데 내용은 다른 느낌으로 뭔가 이 1번에서 3번 또는 새로운 지문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문 숫자가 세 지문에서 네 지문으로 늘었다고 해서 시간 분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지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카리아 지문의 경우가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1번에서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 유형을 또 만났다면 아마 2분에서 3분
내지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어야 되는 속도전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화작이죠, 화작.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화작이에요, 이건. 그래서 화작같이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 있잖아요. 이 글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제발 이렇게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독서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문 내용은 문제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절구절 정말 맞는 말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9번인데 가나형이죠. 가나형인데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어디가 제일 어려웠을 거냐면 이 바나나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 지문이 바나나 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마 이 A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A 부분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6번에 4번 선지를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4번 선지를 어떻게 해서 답으로 골라냈느냐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바나나의 인과관계를 잘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거랑은 별개로 왜 갑자기 바나나가 지나가다가 바나나를 먹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제 제2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제2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무난하게 지문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의 흐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나 부분이 어려웠을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인데 제 생각에는 12번 정답률이 많이 낮았을 것 같아요. 특히 12번에 2번을 선택해서 답으로 골랐던 학생이라면 반성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순 있어. 근데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베카리아가 그거에 동의했을 리가 없잖아, 일단. 맞지? 그래서 이걸 골랐던 학생이라면 아마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13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1위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7수능인가요? 그 구비하다. 갖추다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구비하다, 예비하다, 정비하다, 겸비하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단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맞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한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자 공부를 하기에 늦잖아요. 수험생이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글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고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어 문제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답이 많이 없어요. 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17번 PCR 지문인데 솔직히 지문이 매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 1, 2문단 PCR을 소개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면 누가 이해를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1, 2문단은 좀 더 내용이 길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고 싶었다면 내용을 좀 더 길게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길게 쓰고 그림을 줬었어야 돼요. 그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역의 공통 과목에 그림이 한 장도 없어요. 그림이 정말 한 장도 없고 보기에서 뭐 그림이 나오든 항상 시각 자료가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만 읽다 보니까 아마 체력이 좀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1, 2문단은 솔직히 저는 좀 더 길게 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보면 충분히 길죠? 네. 그리고 이 A 부분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CT 값과 관련된 내용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집요하게 이 CT 값에서의 발색도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문에서 주는 용어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하는 걸 하는 훈련,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독서를 보면서 느낀 건 시간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시간을 안 써야 할 때 쓴다. 이런 게 제일 저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저는 시간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